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을 했지만은 네.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네. 만들어가는 진짜 공정한 상식, 진짜 대한민국을 네. 만들어가는 걸 보여준다면 네. 또 우리가 우리 2세를 더 낳아야겠구나 생각할 네. 수도 있고 결혼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근데 이제 네. 작년 4월부터인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1년째 네. 결혼 건수가 늘고 있대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갔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바로 이제 AI, AI죠. 이제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인데 AI는 우리가 많이 이제 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까 뒤졌죠. 생산성 말씀하셨지만 네. AI 반도체 이게 또 잘 돼야 우리 생산성도 더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발표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고속도로 있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예, 그게 핵심인 게 뭐냐면 예. 결국 AI는 그냥 반도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거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죠. 그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가 씁니다. 24시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전기가 들어가요.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될 겁니까? 수도권은 발전소가 없어요. 네. 전력을 누군가 만들어야죠. 뭐 태양열 뭐 태양광도 이런 걸할수 있고 있나요? 예, 해상 풍력도 있고 원전 그러니까 예. 어떤 미스매치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전기가 필요한 거는 대부분 저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전기는 어디서 만드냐면 저기 호남, 영남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호남권 거기에 해상 풍력 아시죠? 네. 거기 새만금의 태양광 여기서 이렇게 근데 실제로 호남권은 오히려 전기가 남는데요. 심지어 기사를 보니까 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남아가지고. 아이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저기 이제 영남 쪽은 거기에 보시면 이제 원전이 많죠. 여기서 전기들이 만드는데 이걸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발전 설비는 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송전 설비가 투자가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엔 고속도로는 그거예요. 전기 고속도로를 깔아서 수도권으로 빨리 보내자. 지금 그게 안 돼 있나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네, 너무 부족해요. 이게 좀 되게 지연되는 게 동해안에서 오는 그 전선도 있어요. 그것도 118개월 지연됐대요. 27년에 완공돼요. 드디어. 너무 늦어진 거예요. 제일 뭐 중요한 부분. 네, 그게 근데 인프라가. 왜 이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냐면 그 네. 송전탑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주민 예. 피해 발생하죠. 네. 그게 HVDC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 볼티지, 고전압, 직류 성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 만든 다음에 교류로 나오는데 이거를 직류로 바꾸는 이유가 그래야 전력 손실 없이 가요. 교류는 전력 손실이 커요.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올려서 고전압으로 가요. 전력 손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럼 너무 좋잖아요. 아. 문제는 고전압은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죠? 거기에 만약에 옆에 누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해저 케이블로 가는 거예요. 해저 케이블로. 바다로.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이번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있죠. 네. 그걸 해저 케이블로 다 연결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이제 빨리 보내겠다. 아. 전력 손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빠르고 이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이 송전할 때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네. 송전 시설도 적게 들어가고 이번에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그걸 하는 거는 AI 하려면 24시간 안정적인 전기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하겠다. 다만 이제 걱정은 그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들고 신재생 에너지가 좋잖아요. 깨끗하고 근데 네. 단점이 24시간 가동할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ESS 그 얘기도 ESS. 하셨더라고요. ESS도 예.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원전이냐 뭐 이렇게 뭐 태양광이냐 LNG 발전이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네. 지금 AI를 하려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하.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일단 우선순위 신재생이니까 그걸 잘 보완하면서 네. 수도권의 부족한 전기를 잘 깔 수 있는 그 토대를 토대를 만드는 그렇게 돼야 AI가 되는 거지. 네. 그냥 AI 뭐 저기 데이터 센터 만들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관련된 기업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선주들. 예. 이미 많이 올라왔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저희 그룹사라 참 얘기해 그런데 예. LS 전선. 그렇군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예. 그리고 대한전선. 이런 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요새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뭐 동선과 네. 발언, 뭐 공약도 그렇고 이런 것만 자세히 보면 어디가 유망하고 어디가 좀 잘 되겠구나. 너무 어디에 좋은 얘기 투자할 하셨어요. 만. 너무 예. 좋은 얘기 하신 게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까지는 모두가 트럼프만 봤어요. 맞아요.
그럼 트럼프 수혜주가 진짜 많이 갔어요. 그냥 우리 거짓말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했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예, 예. 그때 조선 얘기했잖아요. 아. 산업 중에 유일하게 얘기한 게 조선 얘기한 거예요. 배 필요합니다. 조선업 좀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실제 조선주들 주가가 3배, 4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잘해주신 게 네. 정치를 모르면 네. 주식 투자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정답이 나와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 예.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에서 발 뺐잖아요. 나토 뺀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많이 간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그런 자주 국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상법 개정, 아. 저 PBR, 저 PBR. 에너지 고속도로 다 거기 담겨 있는. 그거를 공부만 하셔도 예. 이게 주가 단계 오르긴 했지만 네. 이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도 한 2, 3년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은 많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중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뭐 좋은 기회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투자는 개인 투자는 예. 개인이 알아서 공부해서 그럼요. 하는 거고요. 누가 뭐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이게 좋다. 이거 네.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공부를 통해서 이게 뭐 내가 투자를 해야지. 예. 그게 만약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예. 뭐 이거 뭐 떨어졌네.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예. 내가 투자한 게 이만큼이니까 기다릴 수 있어.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 정말 정치를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시대. 어떤 예. 산업은 피해를 봐요 또.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 생기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현대차 그룹이죠. 아, 관세 정책 때문에. 그래서 주가 안 가버렸고. 차, 예. 뭐 철강도 그렇고 예, 철강도 여러 마찬가지. 가지로 예. 배터리 이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트럼프 수혜주가 주목받는 게 아니 이제는 이재명 수혜주가 주목받는. 왜냐면 트럼프 이 현실. 세주는 정말 주가 이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랐어. 여기서 투자하시긴 좀 약간 그래요. 위험하긴 하죠. 지금. 네, 또 중요한 말씀을 네.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나만 쭉 정리해 봤는데 결국 뭐 남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이후에 달라지게 될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 그냥 기대를 해봐도 좋다. 네, 희망이 네. 생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저희가 한번 연결했다가 이렇게 직접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쏙쏙 이해가 네. 되고 아까 보니까 이 연불리에 대한 또 칭찬. 국장이 살아나서 네. 다행입니다. 그래요. 이분 주식 천재인가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어쨌든 되니까 다 네. 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맞아. 이제 정말 진짜 공정한 상식이 되는 것 같아. 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맞습니다. 또 귀교를 듣는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치권에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제 예. 제발 좀 실행을 하자. 실행을 하자 그래요. 국민들 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또 네. 초반에 좋다가 또 안 돼 버리면 그래서 그거를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고. 네.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상법 개정 통과까지 가는 거, 그래요. 예, 그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장탈출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하자. 진짜 네. 바뀐다. 예, 이번에는 좀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속아왔다면 이번엔 저는 바뀔 것 같아요. 이번엔 그래서, 진짜입니까? 예, 진짜로 예, 제발 좀 상법 개정 좀 빨리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주주 권익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동안 없던 카드가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믿고 한번 한국 주식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한번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7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상상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우리가 실제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2923을 넘어선 코스피, 또 오늘도 코스닥도 290을 넘어서서 있는데, 자 이렇게 오르고 있는, 물론 이게 등락은 있으면서 시장은 등락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 거래소에 가서 했던 그 발언들, 그 다짐들, 약속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되고 지켜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